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암 환자분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를 한마디로 원인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암의 원인 세 가지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산소 부족입니다. 두 번째는 영양 불균형이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암의 원인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를 저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정상세포는 조직 환경에 노폐물 독소가 적고요. 그래서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잘 되고 또 따라서 산소, 영양소 공급이 잘 됩니다. 그리고 대사는 포도당 대사를 합니다. 반면에 암세포는 조직 환경에 노폐물 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잘 되지 않고요. 그래서 또 산소가 부족한 저산소 구역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암세포들은 포도당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지만 주로 젖산 발효를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암의 미세 환경이 정상세포와 다른 제일 첫 번째는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암세포가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암세포도 역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을 받는데 이게 암이 이제 커지면서 이 신생혈관으로부터 멀어지겠죠.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혈관으로부터 150 마이크로미터까지는 산소 농도가 일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떨어지게 되면 산소 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이 일정한 산소 농도는 21% 산소 농도고요. 뚝 떨어진 산소 농도는 3%에서 5% 정도의 산소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저산소 구역이 생기면 암세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살기 위해서 암주기세포 유전자 스위치를 켜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이 저산소 구역에서 빨간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암주기세포입니다. 암의 뿌리인 거죠. 그래서 저산소 구역에서 암주기세포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을 보면 영양 부족이 원인입니다. 특히 엽산, 콜린, 메치오닌 이 세 가지가 부족하게 되면 이 메틸기라는 게 부족해져서 배아세포 유전자, 즉 암줄기세포 유전자 스위치를 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엽산, 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이 해지옥이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쭉쭉쭉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 밑에 있는 이 유전자들이 암주기세포 유전자들입니다. 배아세포 유전자죠. 이 스위치들이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주기세포가 생기고 이 결과로 암세포들이 증식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영양 부족이 원인입니다. 엽산은 녹황색 색소에 많고요. 콜린은 계란, 노른자, 씨앗류, 콩류에 많고요. 메치오닌은 단백질의 일종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양소가 부족하면 암주기세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우리 암 환우분들을 조사해 보면 최근 10년 내에 본인이 생긴 암의 원인 1등을 스트레스로 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암세포를 만드는 과정을 이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하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키게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암세포를 만들고 증식하는 과정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세포에 산소, 영양소 공급이 되지 않죠. 그러면 세포가 질식사 아사 단계로 가면 죽지 않기 위해서 유전자 스위치를 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자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유도하는 단백질의 활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한증식하는 암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소화기능, 배설기능, 면역기능이 떨어져서 또 암세포를 증식하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또 암을 만들고 증식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암자연치유법은 암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연치유법 10가지를 저희 암캠프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10가지를 5가지로 줄이면요. 첫 번째, 노폐물 독소를 해독해야 되고요. 두 번째, 순환을 개선해야 되고요. 세 번째, 산소와 영양소를 잘 공급해야 되고요. 네 번째, 명상과 기도로 스트레스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면역을 높여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5가지를 3가지로 줄이면 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한 첫 번째 산소, 두 번째 영양소, 세 번째 마음입니다. 그래서 10가지를 잘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이 3가지만 잘 기억하시고 잘 챙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산소, 두 번째 영양소, 세 번째 마음입니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총론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21%의 산소와 고합산소입니다. 우리가 21%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는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도심의 산소 농도는 19%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도심의 산에 가더라도 22%가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21% 산소 농도의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는 조금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산에서 우리가 이제 산행하면서 또 많은 산소를 마시게 되고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단전호흡입니다. 단전호흡은 폐활량을 배로 늘려서 호흡량을 늘리기 때문에 산소를 그만큼 많이 마실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 암 많은 분들은 혈액이 엉켜 있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산소가 21% 산소를 마시더라도 모세혈관까지 산소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압산소로 혈중의 산소 농도를 더 높여주는 방법이죠. 그리고 공기 중에는 공기 비타민인 어미온이 풍부합니다. 해변가도 있지만 특히 계곡, 숲속 이런 데 어미온이 풍부합니다. 이 어미온이 또 암을 억제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영양이죠. 우리가 영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먹거리, 밥상을 잘 차려야 되겠습니다. 좋은 먹거리는 당연히 친환경 먹거리들이고요. 다양한 현미와 채소들, 과일을 매일 규칙적으로 여러 가지를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침에 저희 데일리 자연 스프와 함께 또 단백질을 보충한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한 식단을 먹고요. 또 점심 때 이렇게 오곡 현미밥에 서너 가지 채소 반찬과 또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식단 잘 보충해서 먹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암 많은 분들은 이런 식사만 가지고 다양한 영양소를 다 보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양요법이 따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영양소 6가지입니다. 비타민 A, C 항산화 작용하고요. 비타민 B군 간 해독, 에너지 대사 작용을 하고요. 세 번째 비타민 D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요. 미네랄 역시 에너지 대사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오메가 지방산 세포막의 원료가 되고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미노산 세포와 혈액의 90% 원료가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을 또 잘 챙겨 먹는 게 우리가 재생의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암세포를 죽이고 정상세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와 명상으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 원리는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걸로 내 마음에 쌓인 화덩어리,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비우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져서 몸이 바뀌게 됩니다.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좋아지고요. 소화기능, 배설기능, 면역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암의 정식을 억제하고 암주기 세포를 또 정상세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암 환우분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 산소, 두 번째 영양소, 세 번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